여러분, 이 꽃 이름 아시죠? 바로 수선화인데요. 오늘의 심리용어는 이 꽃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리용어 쉬운 풀이 오늘의 용어는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우선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의 인물인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호수에 빠져 죽은 후 수선화가 되었다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 수선화를 나르키소스라고도 일컫습니다. 수선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태양을 향하는 대부분의 꽃과 다르게 꽃머리가 앞으로 굽어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마치 물에 자신을 비춰보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즉 자기애를 뜻하는 정신분석학적 용어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 전통적인 심리학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투사이고 다른 하나를 바로 이 나르시시즘으로 보더라고요. 물론 집단이 아닌 개개인의 삶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일이 뭐가 문제가 되나 싶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임상심리학자인 크레이그 멜킨 박사는 저서 나르시시즘 다시 생각하기에서 적당한 나르시시즘은 행복하고 충만하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다고 여기는 에고이스트의 우울과 불안보다는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이 덜 위험하다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가 괜찮다고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자율적 나르시시즘으로 이 정도의 나르시시즘은 오히려 개성이 되어 창의성과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정도가 지나침에 있죠. 너무 자신만을 사랑한 나머지 물에 비친 자신을 보고 물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처럼 정신적 에너지가 세상이나 타자와 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버린다면 어떤 관계를 맺든 착취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 있고 끝내는 인격장애의 한 형태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로까지 발전 가능합니다. 이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만큼 심각한 장애에 속합니다. 이 장애가 되는 나르시시즘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는 과대형 나르시시즘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외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공감 능력이 거의 없고 허풍이 심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과장된 자기에 대한 열광이 커질수록 현실에서의 자기와의 괴리감이 생겨 결국은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평소에 나르시시즘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유형일 텐데요.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기애적인 성향을 보이는데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완벽하지만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으로 취약형 나르시시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너무 사치스럽거나 화려한 사람을 싫어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설정해서 수동적 공격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자주 어필하며 타인의 동정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이 내현적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평소 열등감과 의심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자존감에 손상을 입거나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아예 회피하죠. 이 두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배려심이 없으며 자기에게 과몰입되어 자기만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자기중심으로 흐르고 방어적이 되며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점점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나르시시즘의 성향은 지구를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마이애미 대학교의 생물학자 니콜러스 머니는 현생 인류를 호모 나르키소스로 새롭게 정의하던데요. 자아도취에 빠진 인간이란 뜻이겠죠. 그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이 호모 나르키소스들이 자신의 터전인 지구를 통째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보다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